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경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세션을 진행하게 될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이나모 DB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있어서 상당히 흔히 놓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기능들, 그다음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어 본 게임 테이블을 여기 계시는 좋습니다. 박경표 솔루션스 아키텍트님의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 한번 개선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다이나모DB 설계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다이나모DB 자체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다이나모DB 저장의 개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나모DB를 왜 쓰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페타바이트급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타바이트급으로 자료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꾸준한 컨스탄트 타임의 어떤 그런 리트리브 타임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사이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이런 특징들이 발생을 하는지 이 특징은 바로 다이나모DB 데이터셋을 저장할 때부터 실제로 파티셔닝과 소팅이라고 하는 크가지 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방금 말했던 대규모 저장 개념과 그다음에 상수 시간의 조회 시간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샤드 노드에 대해서 받아온 레코드셋의 특정한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샤드 노드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샤드 노드에 대해서 소프트 키를 기준으로 미리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 형태에다가 삽입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아시겠지만 최고 O1, 그 다음에 제일 에버리지 O(n) 로그 n의 성능을 보장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테이블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성능 저하 없이 빠른 그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요. 파티셔닝이 항상 나오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리파티셔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리파티셔닝은 파티션이 언제 발생하는 그 파티션 트리거 조건에 따라서 그 기존에 있던 파티션을 다시 쪼개고 해체하고 뭉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리파티셔닝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다면 샤드 노드 1에서 꾸준하게 데이터셋이 쭉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샤드 워딩 노드에 10기가바이트의 데이터셋이 꽉 찼을 경우에는 다이나모DB는 기본적으로 파티션 하나에다가 맥스 10기가로 일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기가 꽉 찼을 경우에 이벤트가 트리거링이 돼서 샤드 매니저 쪽에서 해당하는 샤드 1에 대한 그 추가 노드에 대한 할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샤드 2가 할당이 되고 샤드 2가 할당이 된 다음에 리싱킹 작업을 통해서 샤드 노드 1에 있는 일부분의 부분 파티션 레코드들을 다 땡겨와서 샤드 노드 2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싱킹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액티브 상태로 활성을 시키고 실제로 워크로드를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10기가를 채워가지고 리파티셔닝이 되는 그거 말고 다른 기준도 혹시 있을까요?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먼저 이제 10기가는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면 실은 이제 성능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샤드 노드에 리퀘스트가 어느 정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더 이상 들어오면 그걸 분리해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WCU, RCU 같은 커피시티 유닛이 특정 기준치, 저희 같은 경우에는 RCU 3000, 그다음에 WCU 1000인데요. 그 특정 기준치를 넣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샤드 매니저에 의해서 파티션이 다시 리파티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시를 든다면 만약 3000 RCU를 가지고 있는 파티션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파티션에서 3000 RCU 이상의 3000 RCU에 만약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샤드 노드 2를 다시 또 로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샤드 노드 1에 있는 레코드셋 일부를 다시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액티브 상태로 싱킹이 완료되면 액티브 상태로 활성화하고 워크로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재밌는 거는 원래 샤드 노드 1이 3000 RCU였다면 새로 생성된 샤드 2에다가는 1500을 할당하고 자신은
1,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1,500이면 3,000인데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실은 하나의 샤드 노드는 맥스 3,0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닝만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 2개의 노드를 통해서 최대 6,000 RCU를 보장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예전부터 이제 이런 분산 시스템을 써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좀 심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단 다이나모DB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데이터셋, 그다음에 특정 리퀘스트의 제한 조건을 두면서 그 제한 조건을 넘어서면 항상 파티셔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조 제한 조건이라는 것들이 리샤딩이나 또는 리파티셔닝이 일어날 때도 충분히 커피시티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런 그 언더리밋 상태에서 네. 그런 것들을 발생하기 때문에 리싱킹이 일어나도 실은 이제 퍼포먼스 제한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WC, RCU가 계속적으로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WC, RCU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나모DB, 오토 스케일링 같은 그 네. 프로비전드 IOPS에 따른 기능을 켜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WC, RCU에 대한 정확하게 그 세퍼레이션 된 펄러시 정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SI를 이용하신다고 하신다면은 GSI하고 마스터 테이블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분리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네. 더군다나 마스터 테이블이 변경되는 GSI가 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은 둘 간의 연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테이블의 그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하고 GSI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병목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GSI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실은 이제 글로벌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크로스 리전에 걸쳐서 있는 글로벌 테이블이 서로 다른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를 갖을 경우에는 네. 특정 리전에 있는 테이블로 인한 병목 구간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테이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리전에 대해서 동일한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이벤트를 준비하신다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잠시 껴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갑자기 또 확 그 워크로드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오토 스케일 인 기능을 잠시 비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토 스케일 아웃에 대한 트리거 이벤트는 최소 1분당 설정된 CPU 유틸라이제이션 예를 들어서 70%다 한다면 70%를 이상으로 1분짜리가 2개니까 2분이죠. 2분 연속으로 70% 이상일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이 그 다음에 해당하는 70% 세팅된 거에 80% 수준, 그러니까 7, 8에 56이면 56% 이하로 15번 연속이니까 1분짜리 15번 연속이니까 15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은 스케일 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요? 실은 그 과거에는 프로비전드 프라이싱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온 디맨드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께서는 WC, RCU에 대한 세팅이 전혀 필요 없이 그거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계속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실은 쓰신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모델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의 워크로드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벤트나 대규모 패치를 할 때는 잠시 온디맨드로 갔다가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 프로비전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온 디맨드하고 그다음에 프로비전드하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서로 체인지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특정 큰 이벤트 또는 이제 갑자기 패턴이 많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판단하셨다면 온 디맨드로 바꾸셔서 특정 패턴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프로비전드로 돌아오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예, 추가적으로 이런 그 디자인에 대한 아까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크로드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디자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권고사항을 드리는 게 서비스 하나에 다이나모DB 팁을 하나. 그럼 모든 분들이 대부분 놀랐어요. 처음에는 아니 RDBMS에서는 여러 개 논리 테이블을 다 만들고 이걸 피지컬 테이블로 다 논리 테이블을 피지컬 테이블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이걸 아니 어떻게 하나의 테이블로
이거를 전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통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의 DDB 테이블을 이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조인 구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쿼리, 뭐 패런트 차일드 쿼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눠져 있는 다이나모 DB 테이블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개별 테이블에 대해서 다 프로비저닝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만약 이게 서비스 단위로 하나로 묶이면은 여러 개의 그 단일 개별 테이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비스 단위로 그 프로비저닝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스티드 제이슨 타입을 이용하시면은 원래는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개의 멀티 레코드를 묶어서 하나의 단일 레코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럼 하나의 단일 레코드로 만들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단일 레코드를 리스트 형태 또는 컬렉션 형태로 바꿔서 바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딩 개념을 이용하시면은 하나의 인덱스를 통해서 다양한 인덱스를 만든 것 같은 효과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조인이라는 부분이 자, 아무래도 RDB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개념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RDBMS에서 조인은 하나의 레코드로 만든다는 개념이라면 다이나모DB에서 조인의 개념은 한 번의 쿼리에서 여러 개의 관련된 레코드 셋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걸로 바꾸시면은 그러면은 조인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조인으로 유저 아이디가 동일한 유저 아이디 유저 01001이라고 하는 동일한 레코드 셋을 두 개의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레코드 셋을 갖고 온다고 치면은 소트키가 유저인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거는 사용자 테이블이기 때문에 네임,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드레스 같은 거를 땡겨올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 셋인 ACC 어카운트일 경우에는 어카운트 아이디라든가 밸런스 정보를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유사하게 조인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랑 유사하게 RDBMS에서 보통 이제 패런트 차일드 뷰가 많이 네네. 쓰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패런트 한번 쿼리 한번 날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차일드 한번 또 쿼리 날리고 이게 네.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 실은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유사한 쿼리 패턴만 구성을 하신다면 한꺼번에 패런트하고 차일드하고 한꺼번에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러면은 구성하실 수 있죠. 저희가 RDB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두 번 라운드 트립이 필요했었던 작업이 그렇죠. 지금 다이나모DB를 썼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고 수 있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2배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라운드 트립만 두 번으로 줄이고 이제 개별 레코드 셋이 많아지면 좀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라운드 트립 자체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레이턴시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같이 되게 라운드 트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분야에서는 이런 효과를 진짜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 테이블, 그다음에 어카운트 테이블이 서로 다르게 시간대별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일일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제 PIOPS를 그러니까 WCICU를 만약 구성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이런 쿼리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이것들을 두 개를 하나로 이제 취합을 한 머지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시간대별로 평탄화되어 있는 상보관계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하시면은 개별적인 그래프를 구성하시는 것보다 좀 더 평탄화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단일 테이블에 대한 프로비저닝만 고민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 단위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두 개 테이블이 피크를 그 유지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면은 그래서 여기선 100 그쵸. 100 더하기 해서 200이 아니라 두 개가 어느 정도 보정이 되면서 150의 어떤 성능만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 되게 중요한 요건입니다. 저런 두 개의 테이블 하나를 머지를 시켜버리면 아무리 해도 피크치는 15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머지된 테이블은 도리어 150의 RCU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되게 코스트 옵티마이즈된 좋은 옵션이 들어갈 수 있죠. 비용 최적화에 아주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다이나모D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WCIC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레코드를 하나의 레코드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코드 셋을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서 이제 네스티드 제이슨 타입
이제 어레이 타입을 이용해서 하나의 단일 레코드로 만드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하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멀티 레코드를 쓰는 경우가 좋을 수가 있는데 잘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정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샘플은 예를 들어서 초기 접속 서버 같은 경우에 거의 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사용자가 접근을 하고 특정 뭐 아시아 사용자다 그러면 아시아 서버가 대부분 정해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멀티 레코드 셋을 쓰는 것보다는 단일 레코드 셋에 어레이 타입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딩 기법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그 두 개의 테이블이 원래 컬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컬럼 많은 것들을 다 모든 컬럼을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컬럼 같은 경우에는 비즈 도메인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어트리뷰트 개수를 되게 컬럼의 개수를 되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트 키의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비즈 도메인이 오버라이딩 되기 때문에 저 소트 키하고 다른 컬럼들 몇 개를 인덱스를 만들면 논리적으로 3개 또는 4개 이상의 인덱스를 만든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RDBMS를 사용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컬럼이라는 컨셉이랑 DDB에서 얘기하는 컬럼이랑 컨셉이랑 약간 다른 면이 있네요. 그렇죠. 이 RDBMS의 컬럼은 되게 비지 도메인에 픽스되어 있는 그런 컬럼의 개념이라면 네. 다이나모 DB에 있는 컬럼 개념은 오버라이딩 개념도 있고 어떨 땐 아예 널러블인 개념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가변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시를 통한 디자인 설계 리뷰를 하기 전에 디자인 설계에 대한 이제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상 테이블에 대한 용도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인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숙지됩니다. 아까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본적인 부합 패턴을 인식해야지 IOPS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에 대한 초기 데이터량과 IOPS를 알고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제 최근에는 온디맨드 프라이싱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정 모르시면 처음에는 이제 온디맨드 프라이싱 모델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가지고 네. 제가 만든 게임 네. 다이나모DB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고 뭐 고칠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있으면은 박흥표 솔루션 아키텍트님의 한번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테이블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테이블도 하나로 합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단일 테이블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이나모DB가 400K라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로우단 크기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보시듯이 그 while 루프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로우를 읽고 그 로우에서 넥스트 로우 포인터가 있으면은 다음번 로우를 읽어서 어펜딩을 하고 그게 없을 때까지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냥 한번 리드 하면은 그 모든 데이터를 쭉 읽어서 그게 뭐 400K가 됐던 4메가가 됐던 한 번에 읽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 뭔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한 번 쓰고 한 번 읽고 하는 이런 개념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다이나모DB 테이블을 못 보니까 이게 약간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나모DB 테이블 설계하신 거를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용자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 각종 이제 어트리뷰트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로그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로그인 이력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타 게임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계속 붙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야, 그러면은 만약 클래스에 필요한 컬럼 어트리뷰트 뭐 이제 컬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트리뷰트 컬럼이 많이 추가된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하나의 단일 레코드에 옆으로 계속 어펜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 여기서 보시듯이 유저 001에 대해서 레코드를 계속 넣다가 뭐 넘어가면은 저 넥스트 로우라는 게 있고 넥스트 로우에서 유저 001에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키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걸 아까 보셨던 그 while 루프에서 다 이어 붙여가지고 이제 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뭐 다이나모DB가 제이슨으로 그 응답을 주니까 그 뭐 붙이고 하는 건 뭐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이럴 경우에는 진짜 그 해당하는 레코드 셋에 하나의 컬럼이라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일부의 컬럼을 내가 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한 컬럼을 다 읽어야 되는 읽기 낭비가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이나모DB에서 그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지정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 테이블에서 LSI나 그다음에 GSI를 만들 때 인덱스에 대한 컬럼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딱 해당하는 컬럼들만 대상이지만, 실제로 get 아이템을 통해서 리트리브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특정 내가 원하는 컬럼 개수를 쓴다고 할 때 실제로 전체 아이템을 다 긁고 와서, 필터는 긁고 온 아이템을 대상으로 필터링을 해서 필요한 컬럼만 해서 네트워크 부하만 줄여주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읽어온 거는 전체 레코드 셋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어트리뷰트만 가져오더라도 아까 그 400K에서는 4메가나 되는 그 전체를 일단 다 읽어오는 비용은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크게 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전에 넥스트 포지션에서 만약 14코드가 만들었다 그러면 14코드를 일단 다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기 낭비는 엄청나게 심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로그성 컬럼이 안에 컬럼으로 박혔는데, 단일 컬럼으로 이렇게 박혔는데 로그가 계속 추가될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수많은 레코드를 다 땡겨와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거를 복호하고 그걸 다시 로그를 추가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스토어하는 이런 배치성 작업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인 첫 번째 블록이 아닌 경우에면 만약 중간에 총 14레코드로 분리가 돼 있다, 하나의 레코드가 10개 레코드로 분리가 돼 있다면, 만약 9번째 자기가 원하는 속성이 있다면 그 9번째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블록이 아닌 레코드에 있는 컬럼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그 또 코스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짜셨겠지만 400KB 이 스플릿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코딩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개선 방향을 잡으려면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다이나모DB는 무조건 다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 이 특성에 따라서 해당하는 레코드 셋이 인덱스냐 아니면 레코드냐에 따라서 만약 레코드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컬럼을 다시 레코드로 분류를 하시고, 레코드로 분류하신 이후에는 이제 PK 종목을 위해서 소트키 설계를 해주시는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데이터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컬럼들을 쓰고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를 아까 전에 보여준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읽기가 잦은 데이터, 그다음에 읽기 쓰기가 동시에 이제 많이 있는 데이터, 또 쓰기만 있는 또는 저희가 뭐 로그성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어떨까요? 이거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테이블에서 데이터 컬럼 그룹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컬럼 그룹핑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사용자 로그인 시점에 사용하는 컬럼으로 네임,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정도면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이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뭐 인정을 해주시니까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 내에서 자주 그다음에 조회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아이템, 그다음에 캐릭터 셋인 이런 덱스테리티,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아이템 주에 관련된 이런 컬럼들도 하나의 컬럼 그룹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나요?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로그성 데이터, 로그성 컬럼인 로그 히스토리라는 컬럼은 완전히 로그성 컬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은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되는 레코드 셋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셨는데 왠지 저걸 보니까 저희가 뭐 TTL 같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입니다. 실은 제 세 번째 로그 히스토리를 분리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다이나모DB TTL은 레코드셋 전체로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컬럼만 익스파이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작성하신 저 오리지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로그 히스트가 오리지널에 있는 컬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스파이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해당 로그 히스토리를 별도의 레코드 셋으로 빼서 이거를 개별 레코드 셋으로 관리하시면, 그러면 TTL 조건을 주셔서 별도의 배치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레코드를 이제 먼저 분리를 그룹핑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레코드 셋 분리된 거를
기존에 있던 세컨더리 인덱스를 쓰실 건지 아니면은 아예 별도의 독립 레코드 셋을 쓰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생성 조회 시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조회가 거의 동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모도 같이 한다 그러면은 레코드 셋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 생성 시점이 거의 한 번인데 조회만 여러 다르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쓰셨던 LSI나 GSI를 이용해서 조회 빈도에 대한 워커라운드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요 세 개의 그 논리적으로 분리된 레코드 셋이 확실히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요런 형태로 그냥 분리를 진행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이제 다이나모DB의 특징과 뭔가 좀 어긋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키가 전부 다 아이디가 유저 001로 이제 잡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다이나모DB에서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파티션 키하고 소트 키 두 개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이디가 파티션 키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를 계속 유저 아이디만 쓰신다면은 이제 세 개의 레코드가 모두 다 중복이 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 개별 레코드 세트에 대해서 소트 키를 설계를 하고 소트 키를 이용해서 정확한 프라이머리 키를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사용자 로그인 같은 경우에 소트 키를 로그인이라고 하는 대문자를 이용해서 쓰신다면 네. 즉 내가 로그인 시점에 유저 아이디 유저 001에 대한 패스워드하고 그다음에 네임을 알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소트키 유저 001이라고 하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아이디 유저 001이라고 하는 컬럼만 레코드만 갖고 와라고 하면은 패스워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필요한 컬럼만 갖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아이디 그다음에 소트키라는 그 두 개의 콤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콕 집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뒤에 있는 그다음에 캐릭터 아이템에 관련된 그 소트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아이디 그다음에 캐릭터 아이디로 저희가 소트키를 컴포짓하게 만들어놨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서버 아이디만 주실 경우에는 서버 아이디 전체에 대한 캐릭터 셋을 다 갖고 올 수도 있고 네. 서버 아이디 캐릭터 아이디를 다 주시면은 특정 캐릭터 셋에 대한 정보만 다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성 자료를 위해서 서버 아이디에 이제 로그 서버 아이디 같은 형태로 저희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키 설계를 하시면 다음에 있는 데이터 읽기 형태가 되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읽고 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가 유저 001 또는 마이 유저 아이디 이렇게 되면 유저 아이디가 001인 로그인 정보, 그다음에 캐릭터 정보, 아이템 정보, 히스토리 정보가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특정 서버에 종속된 캐릭터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는 001인데 소트 키가 서버 001에 캐릭터 001 그러면 특정 서버에 종속된 캐릭터 정보만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데이터의 로그 그룹 전체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begins with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로 시작되고 있는 모든 로그성 레코드 셋을 다 갖고 와라고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은 특정 로그 셋을 다 갖고 오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RDB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절을 맡은 거가 상당히 비슷해지네요. 그렇죠. 조건절을 만드는데 그 조건절을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데이터셋을 여러 논리 테이블에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일단 세상에 동일한 워크로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모DB에서는 레코드도 가능하고 컬럼으로도 해당하는 레코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의 자유도를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는 바로 사용자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패턴에 따라서 실제로 다이나모DB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이런 다이나모DB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전에 경험을 해봤던 분들의 어떤 이런 경험치들이 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언을 만약 혹시 얻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다이나모DB 워크샵 포 워크로드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도 여러분들께서 SA 분들 또는 이제 관련된 AM 분들이랑 같이 이제 코워크하면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다이나모DB를 쓰고 싶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이나모DB 설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담당자 성수님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 메일이나 아니면 기타
같이 일하고 계시는 AM분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온사이트로 다이브 딥한 세션을 갖고 실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는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커머스부터 뭐 게임까지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부탁드리고요. 강연 평가 및 설문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진행하게 된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경표였습니다. 네, 함께 진행했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수였습니다.